네, 시장을 이겨라입니다. 오늘 전략은요,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고, 그야말로 이제 내일부터 또 모레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. 관련된 이야기들 모아서 대응 전략들, 그리고 한 가지 더 3월 시장도 좀 내다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베트남의 역에 동당역에 지금 도착하는 모양입니다. 자료 화면들을 저희들도 이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. 1차 때에 비해서 이번에 좀 더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됩니까? 네,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저번과 좀 다르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핵 사찰이라는 부분이고요. 네. 북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뭐 영변 핵시설 폐기, 그리고 동창리랑 풍계리 정도의 완전 해체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핵 폐기를, 핵 사찰을 좀 보여줘야 상응 조치를 줄 수 있다,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번 회담에서 약간의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기대를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트럼프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. 2019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구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별로 핵 폐기를 하는 비핵화 과정을 겪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제적으로 비핵화, 그 다음에 상응 조치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단계별로 좀 협상을 해 나가는 모습이 이번 회담에서는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에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네. 중국 증시는 어제 이제 미중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,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야말로 급등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더 오를 수 있는지, 꼭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중국이랑 미국이 협상을 하는데 미국의 상승세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중국의 상승세는 굉장히 큽니다. 네.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를 평가할 때 좀 미국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게 협상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외사에서는 지금 중국 시장이 개방되고 비관세 조치가 일어나면 미국 주식시장이 5에서 10%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5% 정도 상승을 하고요. 미국은 계속해서 그냥 강보합 정도로 작게나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번에 MOU 체결 결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. 만약에 완화적인 MOU 체결을 했을 때 미국에서 기대했던 뭐 비관세 조치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시장 개방이 있다면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 상승폭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고 중국 무역 적자 감소 정도만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본다면은 중국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이나 중국 시장 개방을 얻어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보다는 중국 쪽 상승폭을 좀 더 크게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사실은 뭐 중국 증시가 워낙 많이 하락했었고요. 되돌림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어제 5% 올랐지만 미중 무역 협상 그거 뉴스 모멘텀은 아니더라도 중국은 이제 조금 좋게 보는 분들이 많고요.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소재주들, 뭐 화학식자라든지 꽤 많이 올랐고요. 경협주들은 계속해서 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는데, 예, 두 가지 그 섹터는 이제 뉴스 모멘텀이 사라지는 시기여서 투자의 기회가 좀 남아 있을까요, 단기적으로? 일단 미중 관련 같은 경우는 한 3월 달까지 MOU 체결, 3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미중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고요.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특히 건설 섹터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정책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.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래도 뭐
관련한 주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여기서 핵살찰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 시점에서 좀 담아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특히 저희가 건설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대규모 면제로 한 29.6조 원 정도로 결국 정부가 SOC 투자로 좀 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신도시 건설의 12.6 그리고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대규모 면제 한 29.6조 원 그리고 추경 2분기쯤에 예정이 된다라고 본다면 10조 원 정도로 이제 건설 쪽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도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. 네. 건설업종 좋게 보시는군요. 어제 중국 증시 상승한 요인 가운데 또 하나로 MSCI A주 주가 편입,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. 국내 증시에는 부담되는 뉴스로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. 이달 말쯤 어쨌든 MSCI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네, 이제 MSCI EM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한국 비중은 계속 감소하게 되고 중국 A주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 비중은 계속해서 커지는 양상입니다. 올해 5월, 8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A주 비중이 20%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비중 감소는 0.8%포인트입니다. 사실 작년에 A주가 5% 편입됐을 때 0.1%포인트였던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는 작년 대비 8배 정도 규모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올해 자금 이탈 규모는 저희는 한 9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이 1.4조 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 요인인데 사실 실질적인 순매도 금액은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만약에 강하게 유입이 된다면은 실질적인 순매도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 그때 돼서 업황,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순매도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은 보통 한 달 전부터는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자금을 좀 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한 4월 말부터 5월 말이 편입일이기 때문에 한 4월 말부터는 순매도 흐름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머징 시장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좀 덜하고요. 지난해 A주에 이제 5% A주 비중 가운데 5% 들어갔고 이번에 한 15% 들어갈 걸로 예측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비중이 좀 낮아지면 오히려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. 자, 지수 전망과 전략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1월의 상승보다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중소형주 공략이 효과적이었는데 당분간 이런 전략이 유효할까요? 3월에도요? 네, 저희는 일단 코스닥 전체 시장 지수 흐름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가 뭐 게임주,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좀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별 장세에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지수가 올라가려면 제약 바이오가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바이오메드를 제외하고는 뭐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한미약품의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6월 아스코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제약 바이오의 큰 폭의 상승은 좀 이번에 실적 부진으로 좀 어렵다라고 저희 업황 애널리스트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책이랑 수급 모멘텀이 가장 큽니다.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정책이 있어야지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작년과 같은 그런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작년에 매자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었는데 그렇죠.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결국에는 매도 물량으로 출회될 경우에는 코스닥이 상승할 때마다 매자님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면 3월을 맞이하는데요. 3월 전반적인 흐름 좀 예측해 주세요. 네, 3월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쉬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주가랑 펀더멘털의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업황별로는 1월에 철강이 좀 올랐고 2월에 하악이 올랐다면 3월엔 다시 철강주에 좀 주목하는 흐름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순환 장세 3월에도 예측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더불어서 성장주로 화장품, 게임, 생활의약품 이런 중국 관련 소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경기 섹터에서는 이제 철강, 또 이제 앞서 건설 잠깐 얘기하셨고 그 밖에 이제 중국 모멘텀 성장 섹터도 주목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. 예,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네, 개장하고 이제 40여 분 흘렀습니다. 시장은 좀 정체 상태입니다.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있고요. 예, 코스닥은 1포인트가량 올라서 진행이 됩니다.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결정, 좋은 투자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